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안이 10월에도 상정 불발됐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가 요청한 조례안 심의를 거부했는데요. 조례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총선을 의식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지하상가 관리 조례에 대해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10월 임시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승욱 기자, 시의회가 재심의를 거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날인데요. 지난 5일 그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9시께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과 네. 최태한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만납니다. 네. 이때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사실 257회 임시회 회계 일정에 이미 빠져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려 왔는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자고 시에 제시를 합니다. 이에 시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사실 시에서 상정을 안 해주면은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내용이고요. 네. 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심의 보류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소장님, 이 인천시가 요청한 것을 이제 인천시의회가 이제 거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그 전에 앞서서 시의회가 재심의를 거부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건교위원장이 그 최태한 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존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를 반대하는 건교 의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의원들이 지금 합의도 잘 안 돼 있고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는데 무슨 또 심의 상정에서 심의하냐 하나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또 그 논의 과정에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건교위원장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를 하기보다는 이제 집행부하고 이런 상황을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숙의 과정, 숙려 과정을 거쳐서 하자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실제 안건이 상정됐을 경우로 하더라도 워낙 찬반 양론이 분분하거나 네. 또 사회적 이슈가 돼 있거나 골치 아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상정됐을 때 뭐 정회를 하든 해가지고 보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지난번 회계에 이미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한 것도 없는데 다시 상정했을 경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로 협의를 해서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이제 심의를 보류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보류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론화 작업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시간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욱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안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잘못된 조례를 만든 주체가 어쨌거나 시에 있다는, 그렇죠. 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에 그 잘못된 조례를 믿고 지하도상가 임차권을 그 양수 사들였던 뭐 임차인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상가연합회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시는 일단 지금까지는 위탁 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25년까지 위탁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네. 각 개별 점포 임차인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하는 시행 규칙을 정하고 2년간 양도양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상가연합회는 20년간 그 조례 시행 자체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그 공론화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의점을 찾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지하도상가 상가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시하고 결국 돈 문제, 재산권이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 아무 제한 없이 써왔죠. 천대 양수양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지적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뭐 점주라든지 네네. 아니면 뒤늦게 전전대 내지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양수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기껏 자기 재산 다 투자해서
권리금도 내가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돈 들고 들어왔는데 그 양도 양수를 안 하게 시켜버리면은요 그야말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시에서 경제적 피해를 뭐 돈은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부족한 거죠. 어렵죠. 그리고 네.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에 본인의 잘못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할 수가 없는 현행법상 구조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서로의 그 이해관계, 돈 문제가 얽혀 있고 시에서는 자기들 징계 안 받기 위해서 어쨌거나 개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공론화 과정을 갖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보류 이후 인천시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승욱 기자,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공론화 협의회는 학계랑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등 총 6명 정도로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비공개여가지고 사실 파악하는 게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단 시가 당초의 계획은 3차례 회의를 열어서 1차 회의 때는 시랑 상가연합회가 각자의 그 입장을 설명하고 2회 그리고 3회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좀 계획을 세웠는데 네. 하지만 공론화 협의회는 지난주 목요일이죠. 2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상가연합회는 2차 회의 때부터 참석을 보이콧했습니다. 좀 약간 시집행부 성향이다라는 네. 점에서 좀 보이콧을 했고 결국엔 전문가분들은 공론화 안건으로 좀 가는 것들을 제시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회의 결과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하상가 이제 상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네. 지하도상가 연합회는 일단 지난 9월 30일 시랑 그 면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공론화 협의회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시는 이걸 거절했고요. 네. 또 상가연합회는 이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시의원 그리고 시집행부, 상가연합회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협의에선 이들이 다 빠졌죠. 네. 시는 제3자가 모여서 이 안건을 토론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결국 공론화 협의회는 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재산권이 얽혀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소장님,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첫 단추를 심의하는 데가 건교입니다. 네. 근데 건교위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8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4명이 자기 지역구에 지하도 상가가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부평구뿐만 아니라 중구, 미추홀구 절반가량이 자기 지역구에 민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 네네. 부담이 상당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잘못된 입법 상태를 시정부대로 발맞춰서 해주겠다 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역구가 아닌 건교위원들 나머지 4명도요. 네. 문자 폭탄, 전화에 엄청 시달려가지고 지금 네. 하소연을 할 지경이다 보니까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은 뭐 문자 폭탄 받는다. 그리고 지역구에 지하도 상가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 그동안에 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잘못 운영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 인천시 집행부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아니 그동안에 그런 잘못된 조례를 2002년도에 제정해놓고서는 17년 동안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위탁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인천시설공단 통해서 다시 했죠. 예. 지하상가 관리 법인한테 재위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유지보수를 자기네 돈 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거기 있는 임차인들한테 다 돈 내라고 하고 그거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는 이런 네. 그거를 17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그 불축에 손해를 입는 상인들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시의회가 지금 반대를 하고 이거를 거부하는 입장이라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인천시의 잘못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인천시도 이제 이해를 네. 받아들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뒤로 하고라도 어쨌든 현재 현행법을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다 네. 보니까 내년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하물며 시의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조차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출마해야 되는 네.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구에 국한해서 민주당에 있는 일부 지역위원장은 이번에 이 조례를 아예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네네. 제가 알아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또 직접 이거 조례는 4월까지 조금 연장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다음 총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네. 나타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불법 상태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당장 다음 선거가 있다고 소나기 피하자고 이거를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논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의회는 이제 여대 야소이죠. 박남춘 시장도 이제 여당 소속 시장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의회 협조가 되지 않는 이유를 꼽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어떤 셈법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여대 야소인데도 불구하고 박남춘 시장이 주장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박남춘 시장의 리더십 추진력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한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열려 있고 총선이라는 또 변수가 있고요. 또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의 조직적이고 강한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걸 첫 단추로 심사하는 권고위원들이 절반가량이 또 지하도상가에 있는 시의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네. 문제점도 있고요. 게다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천시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불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니까 여대 야소인데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하겠다고 해도 이게 동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시와 시의회가 협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의원들, 이제 인천시 의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승욱 기자는 취재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끌기라는 인천시 의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시간 끌기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네. 시에는 일단 시간 끌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사회적 주장을 합의가. 하는 거고 사실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요. 네. 임차인의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고 시가 어쨌든 잘못된 조례를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봤자 어차피 보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그 건교회 의원들이 아까 8명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중에 4명의 의원들이 지역구가 지하도상가가 있는 데입니다. 네. 앞서 건교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요. 이 위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시에서 욕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명분, 공감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4명의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도 일단 가면은 막 원성이 자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수정 가결시키게 되면요 그 부담을 다 고스란히 떠나야 됩니다. 그 후폭풍. 4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합의를 해라,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보대책을 마련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도 본인들도 조금 인식을 할 거예요.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유예 기간 20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곤란하다고 그 반대하는 의원들도 공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시간 끌기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 끌기로 볼수 시간을 있다. 끌어줘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안 그러면 답이 이제 상인들의 부족에 비해 고스란히 떠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월 임시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11월 회기가 있죠. 올해 내에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승욱 기자가 봤을 때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시간이 엄청 끌렸거든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가 했었던 뭐 공청회 같은 것도 엄청 많았고요. 작년부터 이게 네. 논란이 되었었던 것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한 달의 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안이 짠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네. 사실 일단 시의회는 오는 21일
그 시의회, 상가연합회, 네네. 그 시 집행부가 모두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이곳에서 만약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1월 회기에서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거든요. 11월 회기도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네.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회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이제 조례 개정이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인 건데 문제는 이제 또 개정안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상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게 근데 좀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인이 아니라 사실 임차인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사실 네. 상인들은 시가 진행하는 일반 입찰에 직접 응해가지고 그렇죠. 참가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내년 2월 네. 그리고 4월, 8월 이렇게 내년에 위탁 계약이 돌아오는 지하도 상가예요. 네네. 이쪽은 만약에 시가 조례안 통과가 안 되면 이 돌아오는 지하도 상가부터 위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 만약에 근데 만약 이 개정안에는 그 부칙을 통해서 이 네. 세 개의 지하도 상가는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지원을 할수 5년간 있는. 네네. 5년간 좀 위탁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예. 방안들이 있어서 만약에 시의회가 계속 보류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위탁 계약이 돌아오는 지하도 상가의 상가 연합회 네. 그 임차인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제도의 그런 연착륙이 상황이라는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실제 상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변수는 과연 이거를 그 조례 개정이 안 됐을 때 박남춘 시장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이용할 그대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냐, 네.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지만 재이탁을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16년도에 이항구 의원이 전 의원이 발의를 했었지만 그렇죠. 무산됐어요. 부결됐지만 예, 예. 하지만 논란이 그대로 다시 수면 위로 가라앉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특정 그렇죠. 감사까지 하고 있고요. 네. 박남춘 시장의 대외적 의지가 지금 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다가오는 2020년에 그 인연 지하상가라든지 네. 부평 중앙 그리고 신부평 같은 경우는 특히 2월 달에 돌아오는 인연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박남춘 시장의 첫 시험대가 됩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재이탁을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네. 재이탁을 안 해줘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 만료가 되고 행정 대집행 시행이 되고 강제 퇴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갈등의 분수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연착륙으로 의한 부칙에 대한 제도들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상인들의 피해는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럼 이럴 경우 여당인 그 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표결로 가야 되는 것 네.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해법이 될 때는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해법으로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 보세요? 늦었다. 당론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네. 박남춘 시장이 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제반 여건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뭐 될 가능성이 있어야 뭐 당론을 한다고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당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소 기자, 인천시 의회가 이제 10월 말에 시와 시의회 상인연합회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제 지하상가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들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나왔던 네. 내용처럼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동안에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합의 도출했는데 실패했으면 사실 10월 말에 있을 간담회에서도 도출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2월에 돌아오는 말씀하신 대로 2년 지하도 상가거든요. 네.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은 사실 시는 행정 대집행까지 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확정된 대책으로 지금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원분들이 좀 그 주민들과의 좀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